칩설계의 전설로 불리는 짐 켈러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시대는 결국 끝날 것이다. 엔비디아 GPU가 원래는 게임용이죠. 그래서 현재 AI 학습용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최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일단 엔비디아 GPU 외에는 현재 대안이 없죠. 하지만 칩설계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니만큼 짐 켈러의 발언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시대는 언제 끝날까?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S&P 500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죠. 무려 12년 만에 2분기 연속 10% 상승 쾌거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1분기에 11% 상승, 그리고 2분기에 11% 상승, 2분기 연속 10% 급등 중이다. 기울기만 봐도 굉장히 가파르죠. 음봉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1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2019년도 이후로 가장 강한 분기다. 시총이 1분기에만 무려 5조 4천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2분기 연속 10%가 상승한 일은 1945년 이후로 7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강세장이죠. 그리고 이 강세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는 바로 엔비디아고요. 자, 그리고 월가의 S&P 500 6,000포인트 전망이 스물스물 퍼지고 있어요. 먼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도이치 이런 곳들은 최대 6,000포인트까지 주가 상승을 열어놓고 있고, 모건 스탠리, JP모건 현재 주가보다 낮은 그런 목표치를 부여한 곳도 있습니다. 자, 먼저 월가의 S&P 500 긍정론 6,000포인트 도달 가능하다, 이런 긍정론이 퍼지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도이치 이런 곳들은 5,500 이상, 현재가 5,250이니까 여기서 6,000포인트 정도 하면은 상승폭이 상당하죠. 굉장한 긍정론입니다. 반면에 모건 스탠리나 JP모건 이런 기관들은 현재보다 낮은 구간 목표치를 두고 있는데, 자, 어쨌든 S&P 500 저는 6,000 이상 최종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주가 상승과 주도주 상승이 무조건 항상 강세장이 종료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 엇갈리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가 잠깐 장기간 횡보 조정을 하는 동안에 다른 종목들의 상승으로 랠리가 이전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월가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 얼마로 보고 있을까? 일단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무려 736%가 상승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350% 올랐거든요. 변동성 강한 비트코인보다 무려 2배 이상 올랐어요.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월가의 시각은 둘로 나뉩니다. 지금 과열이다 혹은 거품이다. 아니다. 아직 적정 수준이다. 말들이 다른데, 일단 월가에서 보고 있는 목표 주가 대략 950선에서 1400선, 편차가 굉장히 크죠. 현재 주가 903달러니까 여기서 약 5% 상승룸, 혹은 1400달러까지 올라간다면 현재가 대비 55%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긍정론과 부정론 각각의 근거들은 모두 다른데,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승장의 특성인데, 상승장은 마켓메이커들이 돈을 써서 시장을 올리는 장이죠. 하나의 모멘텀을 타서 대중, 그리고 기관들, 마켓메이커 다 같이 시장을 들어 올려서 먹을 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적정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오버슈팅이 있고 언더슈팅이 있습니다. 반복되죠. 올릴 때 올리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의 특성, 오버슈팅이 나타난다. 이거는 잠시 뒤에 보겠지만 엔비디아의 이익, 미래 수년간의 이익이 지금 한 구간에 몰려서 단기간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한창 테슬라가 고점을 찍었을 때 미래 향후 이익을 한꺼번에 반영했다가 큰 폭락으로 연결이 됐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 변화를 볼게요. 자, 이 파란 색깔 선 바로 엔비디아 시총인데, 자, 꾸준히 시총 1위를 지키고 있었던 이 애플, 이 회색 선 애플의 시총은 작년 말부터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엔비디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눈에 보이죠. 분명히 교차되는 지점이 올 겁니다. 이런 가파른 엔비디아의 상승 언제 끝날까? 먼저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이익 추이를 나타낸 표인데, 먼저 2024년 올해 예상 실적 EPS 주당 순이익이죠. 전년 대비 288%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내년에 주당 순이익은 올해보다 94% 증가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상승 추세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건, 자, 올해 급등을 했지만 이 상승 추세는 내년에 급감한다. 이렇게 올해 예출을 크게 잡은 이유는 이 영향도 있어요. 차세대 GPU 블랙웰 공개를 했죠. 올해 말부터 시판을 한다고 하는데 연산 속도는 5배 빠르고 전력 소모는 25배가 낮다. 어마어마한 칩이죠.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익 상승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올해는 11% 오히려 감소한다. 내년이 되어서야 36% 증가한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 순이익 기반으로 했을 때는 주가 상승 여력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게 맞죠? 하지만 멀티플의 상향 요인이란 게 있어요. 순이익 예측보다 멀티플, PER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대중화 모델, 올해 말에서 내년 시판, 사이버트럭, 충전소 인프라, 로봇, AI, 자율주행 굉장히 많죠. 최근에 며칠 올라간 이유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였는데 이런 멀티플 상향 요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추후에 테슬라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88% 증가가 예상되는 이 예상 실적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의 성장치까지 지금 상승에 모두 반영이 될 거란 거예요. 근데 이게 오버슈팅으로 반영이 끝나면 반드시 하락하는 구간도 옵니다. 자, 엔비디아 이익 성장을 감안했을 때 현재 밸류는 어떨까? 자, 현재 주가 903달러, 미래의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PER 33배다. 560배에서 확 떨어진 거죠. 주가 상승도 상승이지만 그보다 실적 예상치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피터 린치의 PEG, PER을 이익 증가율로 나눈 거예요. PER이 100배더라도 이익 증가가 100% 이루어진다고 하면 PEG는 1이다. 1일 때 적정 가치라는 거예요. 성장주를 PER만 놓고 보면은 이 성장세를 전부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PEG라는 지표를 가끔 쓰는데 PEG로 봤을 때는 한 배라는 거예요. 이익 성장세로 봤을 때는 과다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거품은 아니다. PER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33배면 유사 성장주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거품,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성장 모멘텀 자체는 약화되고 있다. 올해 실적 288% 증가가 되겠지만 순이익이 2025년에는 94%로 줄어든다. 성장은 하지만 이 추세가 꺾인다는 거죠. 이거는 주가에 반드시 반영이 돼요. 하지만 그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 자, 반면에 시총순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애플 1분기에만 8.4%가 하락을 합니다.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이미 하락이 어느 정도 일어났지만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이런 형태로 얼마 전에 올렸던 애플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선행 PER, 미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PER이 낮다. 24배.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아주 비싸다.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모멘텀 자체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아이폰의 판매 부진 영향이 분명히 있다. 이제 연말에 나올 아이폰 신제품, 여기 AI가 어떤 수준으로 탑재가 될 것인가. 이게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애플의 산업 자체가 이제는 성장기라기보단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넓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캐시카우, 많은 현금 흐름은 얻어낼 수 있겠지만 그 성장세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 중요한 건 AI겠죠. 애플이 시대 트렌드인 이 AI에서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직까지는 별게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사그러들고 있지만 올해 연말 이 모멘텀에 따라서 중반기 이후부터 이 반영되는 주가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 결정이 될 거예요. 현재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로 영업이익률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 영업이익률 무려 60%가 넘습니다. GPU 점유율 80%가 넘죠. 완전 시장 독점이에요. 을이지만 보다 센 을이다. 반면에 인텔, AMD, 마이크론 영업이익률이 많아봐야 20%가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거는 제품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마진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팔아도 비싸게 팔아도 제품이 모자라서 너도 나도 엔비디아 칩 사려고 난리가 났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싸게 팔아도 좋으니까 나한테 팔아라. 영업이익률이 60%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업이익률이 자 22년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반드시 꺾이는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구간을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경쟁력의 핵심 조건, 바로 영업이익률, 이거를 우리가 실적 발표 때마다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영업이익률 60%. 이런 대기업이 60%라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테슬라도 10% 넘었다고 엄청나다는 소리를 듣는데 60%는 진짜 최고의 독점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죠.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엔비디아도 최근 몇 년 사이 영업이익률이 급증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되고 이때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지금 변곡점에 도달했어요. 상승, 조정, 상승 중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주봉으로 봤을 때 파란색 음봉이 떴죠. 일봉으로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현재 이 수렴 바닥 몇 %만 빠져도 지금 이 바닥을 깨는데 이 수렴을 이탈해서 마감한다면 이 세 번째 파동이 여기서 마무리되고 더
강하게 빠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는 해두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수렴 구간, 여기를 지켜서 이렇게 수렴 후에 올린다면 이 상태에서 1000달러를 돌파하고 그 위에서 1000달러 위에서 장기간 이런 형태의 중장기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에는 한 번 더 가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현재 이 상태의 일봉상으로 이 수렴권, 여기를 지키고 수렴 후에 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런 형태로 내리꼽느냐에 따라서 가장 강한 이 세 번째 파동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더 갔다가 큰 조정 후에 다시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가장 강한 파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00달러를 넘더라도 자, 이런 형태의 한 1, 2주 정도 수렴이 더 나오다가 갈 수 있다. 가더라도 주봉상으로 음봉 2개 박히고 그 다음에 올라갔죠. 이 세 번째 상승이 여기서 끝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다가 그 다음에 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여기 수렴을 이탈하면서 이 세 번째 가장 강한 상승 파동이 여기서 마무리되는 두 번째 시나리오. 그 경우라면은 여기서 이런 형태의 가격 그리고 시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 대신 다른 종목들로 상승이 이전될 수 있다. 순환매죠. 자금의 이동과 동시에 순환매가 나타나는 그동안 소외됐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쪽으로 돈이 이동해서 그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런 순환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엔비디아는 가장 강력한 파동이 여기서 끝나든 아니면 좀 더 가서 1000달러 위에서 끝나든 상관이 없다. 이런 형태의 조정이 한번 나올 텐데 그 이후에는 한 번 더 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강조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손품 파셔서 꼭 좋은 성과 내시는 상생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앤 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